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신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에 참여를 하게 되셨을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오늘 전신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영안이 22살 때까지 있었어요. 오, 어릴 때부터? 네, 한 6살 때부터 어쨌든 영안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오. 그 얘기를 잠깐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예. 돌아가셨을 때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야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보내주신 사진은 띄워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기리십니다. 우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골목대장이라는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아무래도 동네에서는 어린 나이지만 나이가 많고 동네 애들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좀 동네 골목대장을 했었는데, 네. 새로운 여자애가 한 명이 이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새로 이사 온 애구나 해가지고 이제 같이 어울려 놀았죠. 뭐 동네에서 놀 수 있는 뭐 놀이들을 하면서 놀다가, 제가 이제 3살 때부터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네. 저녁을 좀 남의 집에서 많이 얻어먹고 다녔어요. 뭐 이제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저녁 먹는다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다 와서 그냥 와서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여자애가 있었고, 그런 날 따라 애들이 다 일찍 붙어져가지고 마지막에 그 여자애랑 저랑 둘이 남게 됐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집에는 좀 데려다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집을 데려다 주게 된 거죠. 집을 데려다 줬는데, 그 지도 그거 좀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마트 있고 아파트 단지 있고. 네네네네. 그거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여자네 집이 있잖아요. 네. 그 집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집을 가는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문방구에서 한 블럭 건너서 골목집이잖아요. 그 골목 있는 데서부터 약간 뭐랄까 좀 끈적한 느낌? 그 집을 가는데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니까 뭐 그게 끈적한 느낌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데려다 주고 나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뭐 밥을 먹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고 있는데, 지금 여자 꼬마네 집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양쪽이 다 집이에요. 그냥 다 가정집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벨라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여자 집에 들어가는데 그쪽 집만 되게 어두운 거예요. 느낌이? 아니 거기 뭐 가로등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다른 집은 다 이렇게 그냥 밝게 보이는데 그 집만 진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좀 어둡구나 해가지고 일단 데려다 주고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갔는데, 그 집에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데려다 주러 왔다 그러니까 밥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집 저 집에서 밥을 많이 얻어 먹다 보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그 집 구조 이렇게 그려놓은 앱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집에 현관을 딱 들어가니까 바로 앞에 TV가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방에서 놀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방 2라고 표시된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여자애랑 이렇게 같이 놀고 있었죠. 놀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맞은편에 있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다 보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옛날 집 가면은 그 왜 어르신들 사진 이렇게 액자식으로 해서 벽에다가 달아놓는 거 아시나요? 알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달아놨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액자가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액자의 눈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화장실을 가는데 제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본 거는 아닌데 이게 느껴지는 거죠. 뭐가 이렇게 날 거기서 쳐다본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무심결에 봤는데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따닥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한 5분 정도 지났나?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가고 있는데 여자애가 이제 화장실 문을 열면서 오빠 밥 먹으래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는데 정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다시 이제 방에 가서 조금 더 놀다 가라 그래가지고 놀다 가려고 하니까 그 사진이 또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를.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너무 늦어서 가려고 한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지금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가 이제 오실 시간 돼서 가야 된다. 이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더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발버둥 쳐도 어린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가지고 다시 그 방 2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이렇게 좀 애기랑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애기는 계속 말 시키는데 가야겠는데 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그래가지고 눈치 보다 가야겠다, 몰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문을 이렇게 살짝 열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아주머니 뭐하나 이렇게 밖을 쳐다보니까 아주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을 봤는데 그 사진은 또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기한테 나 간다 이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뒤에 꼬마애가 눈이 도끼 눈이라고 하죠. 이렇게 눈꼬리는 올라갔는데 그 흰자가 너무 많이 보이고 검은 색깔 눈동자가 너무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 눈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었겠다, 현관문 열렸겠다 막 뛰어서 도망쳤어요. 그 골목을 막 뛰어나오는데 뒤에서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꼬마애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 나오는데 거기에 사이에 마트거든요. 그 마트 앞에 이렇게 가니까 빛이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환해지니까 그 꼬마애가 아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쫓아오나 보다, 빨리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애가 식은땀을 되게 많이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청심환을 하나 주시고 자라, 일단 자라. 그래가지고 잤는데 그대로 제가 3일 동안 잔 거예요. 몸을 끙끙 앓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귀신이 보이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3일 앓고 나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진짜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보이고, 저 처음에 귀신을 봤을 때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를 몰랐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진짜 막 제가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뭐 기형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끝인데 그게 이제 귀신을 보게 된 사건이 된 거죠.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걸 좀 이제 후에 얘기를 해주자면은 제가 이제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으니까 한번 갔는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다 재개발 지역이 들어가서 그 건물들이 다 없어요. 제가 살던 집도 없고 그 집도 이제 다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다 없는데 20살 때는 있었으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가 그 집만 폐가였던 거예요. 그 집만 폐가였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그 마트랑 문방구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폐괴가 된 지 30년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만 유일하게? 네, 그 집만. 그게 골목 맨 끝에 정면 집이거든요. 그 집이 그냥 딱 정면에서 낮에 가서 봤을 때 진짜 막 공사하다가 만 집? 그런 느낌의 집이었어요. 여기가 그냥 큰 지역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막 자세하게 말고 그냥 큰 지역으로만? 네. 경기도죠. 경기도. 넓지, 경기도는. 그냥 경기도 남부권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끝이고요. 두 번째 얘기가 메인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별명이 오줌 싸기였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영안이 뚫리고 나서부터 귀신들이 놀리는 거죠. 맵에대로. 뭐 벽에서 얼굴 튀어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공부하려고 책을 펼 거 아니에요.
책을 펴면 책에서 갑자기 와 하고 튀어나오고 뭐 그런 식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를 괴롭힌 귀신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귀신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귀신에 놀랐을 때 제가 이제 오줌을 싼 거죠. 오줌을 쌌는데 이 귀신들이 이제 저를 놀리는 재미를 느꼈는지 오줌 쌀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업 받다가 중간에 집에 가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뭐 그나마 집이 학교에서 가까워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긴 했지만 저희 집을 가는 경문에서 나오면은 그 문방구 거리가 있고 거기 전봇대라고 제가 지도에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 전봇대 있는 데를 보면은 항상 한복 사진 있거든요. 한복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내던데 그거는 좀 비슷한 거지 그거랑 똑같지는 않아요. 색상은 완전 회색이고 할머니가 그 한복을 입고 있는데 약간 겨울 한복 같은 그러니까 두툼해 보이는 그런 한복을 입고 있는 할머니가 전봇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아, 이분은 귀신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가 얼굴이 되게 인자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귀신 중에 저런 귀신도 있구나 하고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할머니를 딱 3번 봤거든요. 3번 보고 중학교 때 1번을 해서 총 4번을 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3번 봤을 때 3번 다 그 할머니가 보인 날에는 학교에서 한 명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보이는 날에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2년이 됐죠. 월드컵 시기가 됐는데 2002년에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그 할머니가 보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피해서 가야겠다. 누군가 또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뒤를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왠지 저를 따라오는 게 제가 너무 싫은 느낌? 그냥 이 할머니가 더 이상 나를 안 쫓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집을 가는데 마을 한 3바퀴는 돈 것 같아요. 3바퀴를 도는데도 그 할머니가 계속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집에 일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게 됐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모부도 계시고 가족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친척들이 온 거죠. 친척들이 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다가 아버지가 심정지가 일어나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가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할머니가 보여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잠깐 이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가시라고 여기 있으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저희 아버지 데리러 온 것 같은데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할머니를 이렇게 쫓아내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아가 괜찮다 앞으로 3일 후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인자한 거예요. 이상하게 원래 귀신들이 이렇게 인자한 귀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3일 후에도 오지 말라고 했더니 할머니 가는데 그 눈앞에서 쓱 진짜 왜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쓱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머니가 쓱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셨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틀 후에 아버지가 깨셨어요. 심정지에서 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괜찮아졌다. 할머니 가서 괜찮아진 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평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 아빠 괜찮으니까 얼른 학교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원래 저렇게 잘 웃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되게 꺼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학교 안 가고 오늘은 아빠 옆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학교 갔다 와. 학교는 빠지면 안 되니까 학교를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이 야 일단 아빠 말 듣고 학교 가자 이래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죠. 학교를 가니까 한 교시 끝났나? 형이 오더라고요. 가자고. 근데 그날 딱 형이 오자마자 그 느낌이 왔어요. 아, 안 좋은 일이 터졌구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병원을 이제 도착하니까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멀리 쪽에서 봤는데 일단은 형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저는 장례식장으로 내려가게 된 거고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저쪽으로 멀어져 가는 거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장 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22살 때 이제 스님이 이제 영화는 막아주셨는데
그 스님한테 물어본 거죠. 예. 혹시 그 할머니가 저승사자인 거냐고. 저승사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내가 볼 때는 아마 삼신 할머니가 아니지 않을까. 저승사자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삼신 할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봤어요. 동네에 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가 그때 이후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할아버지 데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보자마자 저는 따졌어요, 솔직하게. 이게 저는 솔직하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할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따져봐야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사라져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아버지는 좋은 곳에 계시니까 꿈에서 아버지 나오면 따라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4일인가 5일 후에 꿈에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네. 아버지가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꿈에서 되게 저랑 많이 재밌게 놀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가면은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다,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일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정말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너 거기서 가면 너 죽는 거라고, 안 된다고 저를 날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한쪽에는 아버지 팔이 잡고 한쪽에는 그 모르는 할아버지 팔을 잡고 양쪽에서 저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깬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저희 구조부 할아버지가 중조부인지 구조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당은 아니지만 약간 테마 쪽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였던 거죠. 말리신 거죠. 근데 꿈에서 오신 분이 아버님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스님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스님이 저승사자가 변장을 해서 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님이 얘기하는 말로는 뭐 초상난 집에서 저승사자들이 남아있다가 더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야 뭐 저는 잘 모르겠고 뭐 제가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삼신할머니 같다라고 이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신님도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삼신할머니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점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도 하지만 데려가는 일도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왜 어른인 아버님과 다른 분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대충 어디서 이렇게 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영안이 뜨이고 나서는 저도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 삼신할머니가 그거라더라고요.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이제 태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기들을 태어나게 해주면서 그 애들이 나이가 자라고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삼신할머니한테는 애들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자식인 것만 애처럼 보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제가 따지면 봤을 때는. 맞네.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점지해준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버님께서. 그죠. 근데 제가 제일 불안한 건 저희 아버지가 쌍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그 부분이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쌍둥이다 보니까 만약에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사람이면은 그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삼신할머니가 보일까봐. 그런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전신님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이제 무서운 일도 많았을 텐데 네네. 또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었으니까 이런 일로 네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은 네네. 귀신들이 시끄러운 데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세요? 막 클럽이나 막 노래방 이런 거. 네, 그런 나이트. 데를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시끄러운 걸 좋아하듯이 귀신들도 시끄러운 걸 좋아해요. 네. 제가 20살 되고 성인이 되면은 뭐 나이트라든지 뭐 클럽이라든지 뭐 다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나이트를 태어나서 4번 정도밖에 안 갔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귀신이 너무 많아요. 왜 저희 20살 때는 복고 댄스다 뭐 테크토닉이다 뭐 이런
게 많이 유행하면서 나이트에서 그런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빵빵빵빠방 네네, 이러면서 그죠? 그죠. 그때 당시엔 또 나이트에 사람도 많았고요. 예. 근데 그 나이트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춤추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천장을 보면은 똑같이 귀신들이 있어요. 오. 천장 쪽에 귀신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맨 처음에 20살 때 친구들이랑 나이트를 갔는데 나이트에서 놀다 보니 이제 힘들어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힘들어서 이렇게 등 기대가지고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 진짜 벌집처럼 있어요. 벌집 이렇게 까면은 애벌레들 막 이렇게 뚜뚜뚜뚜 박혀 있는 것처럼 귀신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만 내가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3-4번을 더 간 거예요. 일부러 확인하려고 다른 나이트로. 근데 다른 나이트를 가도 다 똑같아요. 천장에 너무 많아요, 진짜. 예.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나이트를 아예 안 가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나이트 클럽이나 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러죠. 그럼 가서 그 위에서 쳐다보고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 보는데 혹시 막 따라 나가고 막 그러나요? 그 무당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기약한 사람이 귀신에 많이 눌린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그런 나이트나 이런 데 가면은 솔직히 기약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오. 나이트에서 이제 자기 주도권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기가 약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보면은 나이트도 인원수 맞춰가지고 가려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따라가시는 분들은 뭐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기가 약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이에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야, 가자 그래 가서 놀자 이렇게 주도하는 친구가 아닌 그냥 꼽사리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친구들. 네, 꼽사리 따라가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기가 많이 약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많이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소름 끼친다. 오. 그리고 이건 얘기하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이트나 클럽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새벽 4시쯤에 문을 닫잖아요. 네. 그러면 손님들 다 내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노래가 꺼지면은 귀신들도 다 나가요. 같이. 이야,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까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한마디로 놀러 오는구나, 귀신들도.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귀신들도. 그래서 음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도는군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끄럽고 이런 거를 귀신들이 대부분 많이 좋아하니까 네. 학교 주변에도 많고 공사 현장 이런 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대부분 귀신이 많은 곳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사장 네네. 같은 거 거기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사장도 저도 보면은 공사장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어떤? 비 오는 날에 귀신이 유독 더 많이 보인다 이런 거. 비 오는 날이요? 예. 비 오는 날엔 제가 잘 안 나가서 아니, 비 오는 날에는 예. 귀신이 좀 더 많다? 저는 솔직하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나가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 오는 날에는 잘 못 보는 건데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느끼기는 하는데 비 오는 날이면은 좀 음산한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비 와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서 많다, 뭐 어쩌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음산한 기운이 좀 더 느껴지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뭐 순간순간 스쳐 지나간 듯이 이렇게 보이는 뭐 그런 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는 있는데 비 올 때는 조금 더. 네, 느낌이 오는 게 전신님께서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이제 무덤덤해. 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귀신 한두 번 보신 분들은요 무서워해요, 귀신을. 근데 이제 진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무덤덤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이게 오히려 나이를 먹어서 봤으면은 좀 더 무서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아기 때부터 보니까 그냥 그래 너 귀신이구나 이런 느낌? 근데 놀림을 너무 많이 당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이런 얘기를 사실 좀 믿어주기가 힘든 부분도 많잖아요, 사회에선.
아, 그죠. 근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지금 여자친구분도 계신데 여자친구분들은 네. 이제 다 이해해 주시나 봐요. 뭐 이해 못해도 뭐 알아서 하겠죠. 아이고, 오늘 전신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이 끼쳤고,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무서웠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고, 다음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신님. 오늘 소중한 귀신 목격담, 경험담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몰입도 잘 되게끔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나는 그것도 되게 소름 돋네요. 삼신할머니에게는 우리가 할아버지가 돼도 아니다. 그 관점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삼신할머니라는 존재는 아이를 점지해주고 아이를 데려가기도 한다. 그냥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볼 때는 할아버지도 내가 점지해줬던 아이면 아이인 거다. 이래서 데려갔다라는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보니까 정말 더 소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고, 아버님이 그래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셨던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